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국 예산과 서울의 소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실 예정인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이 최악이고 뭐 세계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만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나빠요. 우리나라만 나쁜 거는 어떤 지도자의 자질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 야당을 달래가지고 더군다나 여소야대인데 어떤 민생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해서 외국 갔다 오면 야당 대표 불러다가 상의도 다 그렇잖아요. 설명하고 했는데 윤석열은 막무가내예요. 나는 이 윤석열은 정치는 일도 모른다고 봐요. 오직 검사 시절에 가지고 있던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곧 무너질 거다는 결론이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람이 나도 그랬지 혹시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던 했었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뇌물은 다 10원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하남시장이나 성남시장, 용인시장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정찬 누구지? 국민의힘 의원도 감옥 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용인시장. 그런데 성남시장을 2번이나 했으면서 돈 하나 받은 게 지금 저렇게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털어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은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안 받았구나.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뇌물로 못하니까 배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일단 대통령도 정책 병책이 잘못되면 이명박은 그럼 사형시켜야 돼? 사자방 이거 자원유교 이거 그렇죠. 수조를 수조죠, 수조. 이거 잡아다 사형시켜야죠. 이 시장의 정책이라는 건 잘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실패하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잘못되면 다 감옥 간다면 누가 시장하겠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나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탄압하는 건 자기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이재명을 쳐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지지율도 좀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아. 이 사람들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고 있는 계속 있는 이런 거죠. 거라. 근데 과연 이게 얼마가 갈 거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지지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런 어떤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도 3, 4, 5월 되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텐데.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무역 적자가 이렇게 뭐 벌써 2달도 안 돼서 200억 불 넘게 나오고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모든 걸 다 민생이나 경제에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나오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국민들한테 윤석열 타도 구호가 나오게 만들었고 이제 많은 반발이 일어날 거다 봅니다. 우선은 잠시 반짝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다. 지금 현대 한국 정치사의 최초로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 저렇게 신청을 하는 이런 검찰 독재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뭐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안보, 전쟁 위협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어떻든 퇴진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난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혀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지난번 장외투쟁 첫 번째 했잖아요. 그때 막 한 40만 명, 50만 명 나왔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지역구 유권자들이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반 이재명계라 해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하는 행동을 못하죠. 그럼 공천을 못 받으니까. 공천도 못 받고 공천 받아도 당선도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 문제는 결집이 될 거라고 보고 결국 큰 일을 이뤄내는 건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에 정치사에 기로다. 큰 일을 이뤄내는 건 정당이 한 일은 없어요. 4.19부터 민초가 하는 거지. 이명박 때 2008년도도 맨 처음 내가 초만개가 사가지고 시작했고 박근혜 탄핵도 맨 처음 우리가 한 100여 명 모여서 시작을 해서 갔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뭐 오래 전부터 국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민초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그 윤석열 정권의 자충수다. 자충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일각의 민주당 뭐 김혜영이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구속영장 그 심사를 받으러 하는데 우리 속담에 있죠. 아가리에 머리 집어넣을 거냐. 집어넣으면 물어버릴 거 뻔한데 구속영장 실심사 가면 쟤들이 지금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도 일정 부분 다 장악이 돼 있는데 그렇죠. 가서 구속시켜서 진적 몇 년 때릴 게 뻔한데 그걸 하라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제 뒤에서 국민들이 내가 지금 제일 앞서고 있잖아요. 뒤에 따라올 생각 말고 나를 견인하는 이재명이 되라 이렇게 나는 요구하고 싶어요. 전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 다 했잖아요. 박정희 그렇죠. 때도. 나를 따르라.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민초의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민초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지도력을 이번에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울의 소리가 우리 백 대표님이 그 천공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공 국정개입 의혹이 막 자꾸 자꾸 빚어지고 있잖아요. 삐져나오고. 근데 천공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조금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천공은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건 있어요. 윤석열이 용산으로 이사 간 건 천공의 입김이 확실하다. 형렬이를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저기다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용산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윤석열이야 뭐 천공이나 김건희가 상의해서 옮기자니까 옮기는 거죠. 김건희가 영빈관 채로 옮긴다니까 옮긴다 이렇게 독실하게 나왔듯이 여기 모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건 윤석열은 우리가 탓할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천공은 지금 굉장한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천공이 무슨 뭐 안방 TV까지 진출하는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케이블 TV가 아닌 뭐 안방 TV까지 그냥 일반 채널까지요. 이번에 무슨 어디 안방에 뭐 케이블 TV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천공의 영향력을 윤석열은 무시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 윤석열은 점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대통령 될 거라고 해서. 40올 때도 3년만 더 해라 해서 됐죠. 또 검찰총장 10년 후에 검찰총장 된다 해서 됐어. 그런데 다만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는 전개를 들어보지 못하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된다고 나왔어요. 다 됐잖아.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나 나나 그런 입장이라면 누굴 믿겠어요? 민심의 어떤 지지율 같은 걸 뭐 염두에 두겠어요? 아니면 점괘를 믿겠어요? 점괘를 믿는 거죠. 아니 점괘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일 전쟁해라 하면 점괘가 나오면 전쟁해? 그럼 국민들은 죽죠.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는 방법이에요. 이미 머릿속이 꽉 아니 60년 이상을 그런 생각으로 산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서 네. 계속 지난번에도 근데 지금 맞습니다. 열 며칠 했는데 하루 지각 안 오고 매일 지각인데 아마 그것도 9시 넘어서 출근하라는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 그날 일진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공과 김건희가 앉아서 오늘 일진이 어떨지 점을 보면 거기에 그대로 하지 않나. 왜 그렇게 저기 지금 그 지각한다고 야단을 맞고 우리한테 막 그 아침 점검까지 받으면서 지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출근 체크를 지금 하시는데도 지금 일주일 하면 하루 정도나 정상 출근을 아니죠. 지금 보름인가 했는데 하루만 정상 출근했어요. 하루만 했어요? 예. 하루? 15일 중에? 그것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일반 대통령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노무현들 7시면은 나오죠. 6시쯤 나가서 참모위하고 그다음에 9시 업무 들어가고 결제해야 되는데 9시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이래서 윤석열을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한다거나 윤석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꼭 점괘를 넣어야 돼. 점괘가 9시 전에 출근하면 안 된다. 오늘 어디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서쪽 안 가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이제 9시 넘어서 출근해야 그날 운이 트인다는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기필코 계속. 지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 점괘 위에는 설명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들이 대표님 건강을 좀 걱정하세요. 앞으로 이제 건강 관리하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세요? 제가 네. 올해 이제 72이잖아요. 네. 용띠. 네. 박근혜하고 같은 그 생일도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운돌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분신을 했잖아요. 시운돌에. 그리고 이제 20년 됐는데 이후부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항상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항상 웃을 수밖에. 그런데 이제 내가 화를 내고 막 응징추시할 때도 진짜 화난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어떤 연출이라고 보지. 진짜 화내고 오면은 건강이 그게 그렇죠. 견디를 못하죠. 그래서 항상 긍정의 힘, 또 즐거움, 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걱정을 않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영어가 있듯이 뭐 늙으면 노후 걱정 죽으면 되고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오늘만 충실하게 살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시간이 걸리지만 이루어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내. 뭐 여기 조그마한 방송국이지만 이거도 어떤 사람 우리가 돈이 있은 게 아니라 어떤 독지가가 이 방송국 만들어져 가지고 이만큼 키우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돈 모금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모금해도 모금도 안 돼요. 이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재미없이 강경파는 또 그 중에서도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재밌게 막 해야. 그렇죠. 무섭지도 않은지. 이 강경파들은 후원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해. 후원이 있을까봐. 막 그 전에 우리 후원하고 막 뭐. 그러면 조사당할까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몸 절반이 화상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화상 있는 데가 막 이렇게 그 흙 붙여놓은 것 같이 딱딱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고통으로 생각 안 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이지만 지금도 내가 정신력은 뭐 청년 그래 초심이라 하잖아요. 정신력뿐 아니라 힘도 세요 저 아직. 청년들하고 팔씨름하면 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언제 쓰러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박근혜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나는 뭐 이런 투쟁할 일은 없겠다 했는데 더 어려운 시절을 만났기 때문에 최소한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 후손 후배들 좀 짐을 덜어주고 좀 그 어떤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은 어느 정도냐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 모든 일들이 그래요. 적은 일이라도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그게 성공률이 높은 거지.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거의 다 실패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를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또 우리 뭐 구몬이 충청 독자분도 우리 서울에서 후원원 분 계시겠지만 이 후원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무보수로 내 집에서 쫓겨난 지가 15년 됐고 집에다가 뭐 자식 교육비도 못 줬고 현재도 그렇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라. 근데 다만 우리 직원들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한데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줄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이 아파. 요즘 물가 오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엄청나게 지금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지금 김건희 다큐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 니워드 펀딩 표를 파는데 지금 한 3분의 1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 대박 나면 우리 직원들 월급 좀 많이 올려요. 하여튼 저희도 우리 굿모닝 충청도 우리 대표님, 우리 백 대표님 아주 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우리 독자들하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와 굿모닝 충청은 원래 좀 친했어요. 친했는데 가는 길도 비슷했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서울의 소리나 굿모닝 충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연대입니다. 연대. 서울의 소리가 종편 방송을 준비하는데 이제 각 우리 서로 통하는 언론들끼리 연대해가지고 서로 같이 방송하고 콘텐츠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24시간 방송하고 또 어떤 홈쇼핑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재정도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쓰고 해서 결국 언론 싸움에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90대 10 정도로 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굿모닝 충청 같은 언론사가 무럭무럭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굿모닝 충청이 큰 언론사로 성장해서 서울의 소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연대해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윤석열 지금 퇴진 운동이 타도 투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윤석열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김건희는 권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대로 놔두면 큰 화가 있을 거다. 이거 화가 있기 전에 이걸 막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충청 독자분들께서도 함께 서울에서 함께 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